안녕하세요. 남서울중학교 1학년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학교 무선 인터넷 설정 방법, 두 번째 밴드 가입 및 사용법, 세 번째 줌 수업 방법, 네 번째 인터넷 예절 및 저작권, 다섯 번째 봉사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학교 등교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발생을 하거나 긴급한 사태로 인해서 당장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밴드 모두 다 가입하셨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줌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교 건물 내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전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정을 잘 못해서 아직 스마트폰을 무선 인터넷 설정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정보부 앞에 본관 2층 교육정보부 교무실 앞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우선 지금 이번 시간에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사용상 어려움이 있거나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본관 2층 교육정보부실로 찾아오세요. SSID는 센 와이파이 S. 와이파이 켜면 우리 학교에 센 와이파이 T, 센 와이파이 S, 위센, 그리고 캐스트 프로, TV 굉장히 많은 SSID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센 와이파이 S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 있는 센 와이파이는 소문자고요. 이건 언더바, 그리고 뒤에 S는 스튜던트의 약자, S로서 대문자입니다. 제일 마지막 S는 대문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접속 계정, 즉 아이디는 09207 00240. 선생님은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5자리로 끊어서 외우고 있는데요. 09207 00240. 그리고 비밀번호는 5678입니다. 물론 아이디를 입력할 때 09207과 00240은 붙여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심지어 가끔 학교에 혹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트북에도 와이파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와이파이 그냥 연결만 하면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바로 되죠? 학교 인터넷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안상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안드로이드부터 먼저, 안드로이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를 먼저, 그리고 아이폰. 노트북은 거의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서 노트북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어디로 오라고? 교육정보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는 선생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정지화면 아닙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자, 와이파이를 누르고요. 센 와이파이 스튜던트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아이디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9하고 안드로이드 10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 안드로이드 9 버전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메뉴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서 가장 아래쪽에 고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굉장히 버벅이죠? 자, 고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2단계 인증에서 초기 값이 MSCHAPV2일 겁니다. 이것을 GTC로 바꿔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드로이드 10 버전을 쓰고 있을 텐데, 기본값인 MSCHAPV2가 아니라 이걸 GTC로 고급 메뉴에서 2단계 인증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그리고
CA 인증서라는 것은 확인하지 않음으로 지정을 하시고, 아이디는 아까 얘기했던 09207 00240, 익명 아이디는 넘어가고요. 비밀번호는 5678.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상 따로 찍고 그 뒤에 음성을 입히려니까 좀 싱크가 맞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여기 위에 와이파이 설정된 거 보이시죠? 자세한 것은 교실 앞에 또는 교육정보부 앞 교무실에 교무실 앞에 붙어 있는 계정 설정 방법을 이용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폰. 아이폰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 아이폰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센 와이파이 S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잡으면은 인터넷을 쓸 수 없고 반드시 맨 아래쪽에 있는 기타 항목에 들어가셔서 SSID를 소문자 센 와이파이 언더바 대문자 S 직접 입력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아이폰은 기타로 들어갑니다. 기타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이름에 소문자로 센 와이파이 언더바 그리고 대문자 S 대문자 S까지 치고요. 보안은 기본값이 WPA2, WPA3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기업용 WPA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있죠. WPA2. 기업용 WPA2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아까 얘기했던 09207, 00240, 암호는 5678. 그러면 센 와이파이 연결 중이라고 뜨고 잠시 후에 이걸 신뢰하겠느냐 대화 상자가 뜨는데 신뢰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용 만료가 2039년이네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센 와이파이 S가 잡히면서 위쪽에 와이파이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이폰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밴드 가입 및 사용법. 아마 학생들은 지금 우리 반 학급 밴드를 포함해서 총 14개 밴드에 가입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입한 밴드가 14개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 과목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급의 밴드를 엉뚱하게 가입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스포츠 밴드와 선택 프로그램 밴드 등은 나중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담임 선생님께서 가입하라고 하셨던 14개 밴드와 스포츠 그리고 선택 프로그램을 합쳐서 총 16개의 밴드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밴드 가입 절차. 지난주에 밴드를 통해서 과목들 다 가입하셨죠? 초대 링크를 클릭해서 밴드에 가입하고 다른 반 학생들에게 초대 링크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밴드 로그인한 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로그인 계정 설정에서 휴대폰하고 메일 계정을 연결해 둬야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PC 또 태블릿 이런 것들로 멀티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휴대폰 번호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가 갑자기 바뀌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기존에 쓰던 계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C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스마트폰 화면도 거의 비슷한데요. 자, 여기 밴드에서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위에 프로필, 여기에 설정해 보시면, 왼쪽에 없군요. 아래쪽에 없군요. 내 정보에 있겠군요. 내 정보. 내 정보에 가면, 제가 쓰는 그 세 개의 프로필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휴대폰 번호, 010-51땡땡에10땡땡. 그런데 휴대폰 번호로만 가입이 돼 있다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핸드폰 번호가 바뀌거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기존 가입했던 밴드에 전부 다 다시 한번 가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연동을 반드시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마 휴대폰 번호만 가입이 돼 있는 친구들은 이 화면에 들어갔을 때 이메일 인증이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증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휴대폰 번호로도 가입할 수 있고, 나중에 번호가 바뀌었을 때 메일로 또 로그인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온라인 학습방 입장 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오른쪽 아래 설정에서 프로필을 학번 이름 형식으로 수정해 주세요. 예를 들면 1학년 5반 29번의 김이름 학생이면 105, 29, 김이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1학년 수업은 들어가지 않지만 정보 밴드를 선생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멤버가 25명, 26명, 25명, 25명.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1학년 1반을 들어가 볼까요? 1학년 1반. 여기서 멤버를 보면 101, 01, 공원진, 원진 학생부터 쭉 번호 순으로 모두 잘 가입한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다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1학년 2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멤버 들어가 보면 이름 순이 아니라 이름 순으로 이렇게 정렬해 보면 여기 채건이 1학년 2반 채건이 이거 뭔가 잘못됐죠. 1학년 2반 019가 아니라 이 0을 지워야 될 것 같아. 이채건이 19번이면 이 0을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밴드 뿐만 아니라 다른 밴드도 전부 다 지워야겠죠. 그래서 모든 밴드에 똑같이 102, 19, 이채건으로 이름을 수정해 주세요. 아마 한 군데서 닉네임을 수정을 하면 다른 밴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틀린 친구 있나 한번 내려가 볼까요? 1학년 2반은 한 친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잘 가입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학년 3반 어디 멤버를 들어가 보면 1학년 3반 네, 모두 잘 가입한 것 같습니다. 25번까지. 그 다음에 1학년 4반 멤버 들어가 보면 학번하고 이름은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모든 밴드에 다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이것은 교과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그 수업이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선생님이 한꺼번에 전부 다 여기 이 짧은 시간에 안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기본적인 양식으로 선생님 혼자 있는 나만의 임시밴드에다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나오느냐? 짜잔! 1시간 전에 등록한 게시물이죠. 3월 11일 3교시 과학 시간이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안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석 체크. 지금 이 밴드는 선생님 혼자 쓰는 밴드이기 때문에 여기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난이 저 혼자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밴드에 이제 수업을 선생님이 올리시면 이 출석 체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쭉 메뉴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에 해당되는 여기 체크 표시가 있죠. 자기가 이 글을 클릭을 했고 이 글을 읽었으며 수업에 참여했다.
라는 표시로서 여기는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 이제 똑같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선생님이 계속 말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컨텐츠 한 5분짜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왜 야옹하는 줄 알아? 고양이에 대한 영상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야옹이다. 고양이는 왜 야옹 하고 울까? 사실 고양이는 아주 다양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다.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이토록 다양한데 우리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떠올릴 때 보통 한국어로는 야옹, 영어로는 미야오라며 고양이의 이 특정한 소리를 떠올린다. 하지만 사실 이 울음소리는 야생의 고양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울음소리고 집고양이들조차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소리다. 오직 고양이들이 인간과 함께 있을 때 내는 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고양이들은 인간과 함께 있을 때 야옹 하고 우는 것일까? 생물학자 존 브래드쇼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들을 보면 답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울며 어미 고양이의 주의를 끈다.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미 고양이는 민감하게 이 울음소리에 즉각 반응하며 새끼 고양이를 보살핀다. 그러다가 새끼 고양이가 점점 커가면서 어미 고양이는 자식의 울음소리에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새끼 고양이는 서서히 어미를 향해 내는 이 울음소리를 멈춘다. 야옹 하고 우는 울음소리는 고양이가 어린 시절 어미를 부를 때 아주 효과적인 울음소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다 성장한 고양이에게도 먹이를 주고 보살펴주는 어미 인간이 생겼고 그들은 우리를 어미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야옹 하고 우는 것이다. 결국 이 울음소리는 원래 고양이들이 내는 소리이기보다 어미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를 향해 내는 특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왜 수많은 고양이들은 나만 보면 할까? 이건 나만을 위한 울음소리인 것일까?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하나 선생님이 올렸는데 선생님에 따라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 직접 수업을 촬영해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컨텐츠를 올리지 않고 모든 시간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각 과목의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선생님 중에는 퀴즈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퀴즈 낼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학 퀴즈라고 썼는데 들어가 보면 수학 퀴즈가 아니라 이제 과학 퀴즈 문제를 하나 냈는데요. 여기에 고양이는 영어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변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낸 퀴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답변을 입력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답변을 입력한다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고양이가 영어로 뭐죠? cat, C-A-T 라고 쓰면 되겠죠. 2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 객관식이네요. 1번 으르렁, 2번 멍멍, 3번 개굴, 4번 야옹. 정답은? 그렇지, 4번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맞췄다면 총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퀴즈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과제가 있다면 선생님이 그 과제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라 라고 써주실 겁니다. 선생님이 작성한 예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의 사진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댓글에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내기를 누르면 댓글이 하나 달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한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제 다른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올리라고 하는 형태로 비밀 댓글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년에 그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했는지
선생님이 지금 밴드 2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올해 2021년에 가입한 밴드는 이렇게 약간 푸른빛의 남색빛의 배경이었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까만색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학년 1반 과학 밴드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수업들이 쭉 올라와 있고요. 선생님이 작년에는 여러 형태로 계속 수업을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방식이 다 달라. 그나마 지금 선생님이 썼던 그 형태와 비슷한 양식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 밴드 줌 들어오라고 링크가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 꼭 하라고 돼 있죠. 이때 10월 7일 26명 중에 24명이 안 들어왔네요. 선생님은 이걸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출석 멤버 전체 보기를 누르면 여기 출석한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 즉 출석 체크에 미응답한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그날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결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과제가 있는 경우에 댓글에다가 글을 쓰거나 파일을 올리거나 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10월 16일 수업입니다. 역시 출석 체크 26명의 학생 중에 26명이 전부 다 출석 체크를 했고요. 출석을 전원했기 때문에 미응답한 학생은 0명이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0명 전원 출석했던 날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냈던 과제가 비밀 댓글에 타자가 250타석 중 50볼넷, 94만타, 107아웃을 기록했다면 그 타자의 타율은 얼마냐, 이걸 비밀 댓글로 남겨달라고 글을 남겼었는데 3학년 선배들이 이렇게 0.465, 416푼 5리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맞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요를 눌렀었고요. 잘못 입력했던 학생, 정답은 0.465인데 여기 차수아 선배는 2.16이라고 썼죠. 그래서 이제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댓글로 알려줘서 이제 바로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원상이라는 학생과는 뭐 이런 대화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밴드에는 이렇게 옆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의 그 메신저, 페메라고 하죠. 페메하고 비슷한 기능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뭐 링크도 남길 수 있고, 사진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다 글을 남기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고, 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생님을 클릭해서 이렇게 채팅을 칠 수 있습니다. 벌써 23분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밴드에서 너무 많은 시간 썼는데, 자, 세 번째 줌 수업 방법. 밴드에 링크 또는 숫자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아마 6학년 때 대부분의 학생이 줌을 한 번쯤은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한 번씩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인터넷에 줌 사용법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 그리고 블로그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한 10분 정도만 읽어봐도, 영상을 보거나 읽어봐도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의 링크 또는 숫자 코드를 입력을 해서 들어오는데, 링크를 타고 입장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생님들이 글을 쓰실 때 이제 우리 나만의 임시밴드 선생님이 아까 작성했던 요 글에 이런 식으로 줌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밴드에 직접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의 PC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태블릿을 이용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이 링크를 일일이 쳐서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터치 또는 클릭하면 되는데 이거를 타이핑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 그럴 때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회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들어올 때에는 암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서울중학교 올해 줌 회의실의 비밀번호는 전부 다 1111로 똑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이나 그 선생님의 회의 아이디, 이 10자리 또는 11자리 숫자 코드만 입력을 하면 비밀번호는 전부 다 4개로 똑같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이폰은 링크 주소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크롬이나 안드로이드에서는 밴드에 뜬 이 게시물을 그냥 클릭하면 바로 들어와지는데 아이폰은 이거 클릭하면 에러가 뜹니다. 작년까지는 에러가 떴는데 지금 개선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했던 방식은 아이폰에서는 아까 요 주소를 이렇게 복사하셔서요. 복사하신 다음에 아이폰에 있는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여신 다음에 거기에 주소를 복사해서 사파리에 붙여넣기 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코드를 입력할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번호는 모든 과목이 1111 같다는 사실. 그리고 입장한 후에는 그냥 실명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반드시 학번 이름 형태, 마치 여러분들 밴드에 가입했던 것처럼 10529 김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대화명을 수정을 해주세요. 최초 한 번만 수정을 하면 이게 다음 회의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하면 캠을 반드시 켜야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야 신이 나서 열심히 그 수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이 그 수업에 임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캠을 켜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출석 체크만 줌으로 하고 나머지는 밴드로 가서 수업을 듣고 뭐 댓글을 남겨라 그런 선생님도 계실 거고 어떤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줌으로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터넷 예절 및 저작권. 이것은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수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지키고 존중해야 할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약속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온라인 수업 참여 이렇게 해요. 실제 교실처럼 온라인 교실에서도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수업 출결 표시와 과제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댓글이나 채팅 등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 않되 자신의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화상 수업 시 질문은 채팅으로, 화면 대면 시에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실은 오프라인 교실보다 주의 집중이 어렵겠죠. 실제 수업 시간처럼 주의를 조용히 하고 수업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제시한 수업 시간표대로 규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온라인 수업 관련 있으면 안 되지만 행여 있을 법한 사례들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랍니다. 다음 7가지 중에서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답이 여러 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1.
허락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2.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선생님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4.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돌리는 경우. 5.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거나 돌리는 경우. 6. 선생님의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엄마, 학원, 다른 선생님, 아빠에게 보내드리는 경우. 7. 다른 학교 친구에게 우리 학교 클래스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서 들어오게 하는 경우. 자, 답을 고르셨나요?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르고 무심코 그냥 장난이었어도 다음 사항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사법 처리.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역시 사법 처리. 사실도 마찬가지네요.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도 역시 음성권 침해고요. 교사, 학생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도 위법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 전송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또는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제3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수업하시는 해당 선생님 그리고 수업받는 학생 그 당사자를 제외하면 전부 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퀴즈에 나왔던 엄마, 아빠, 학원 선생님 전부 다 제3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이런 행위들이 바로 다 사법 처리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시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타인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약속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학교 이런 거 처음이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등교 개학 이후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 안녕. 마지막으로 5번째, 봉사활동 관련된 얘기입니다. 봉사활동은 원래 연간 15시간씩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간 권장 긴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1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봉사활동 사전교육 4월 1일 목요일 7교시에 1시간 진행을 합니다. 이 외에 학교에서 상담실과 개별학습실에서 행하는 이제 봉사,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그거 이외에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4월 1일 7교시에 하는 1시간짜리 봉사활동이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권장 기준 시간 없고요. 굳이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할 수는 있는데요. 워낙에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집단 감염이나
한 학생만 감염이 돼도 전체 그 학생이 안전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실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먼저 이 봉사활동 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봉사활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평일 6교시인 날은 2시간까지 인정이 되고요. 7교시인 날은 1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하는 봉사활동은 하루에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봉사활동 관련 사이트는 나눔 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등등 여러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4월 1일 목요일 7교시에 보다 자세하고 많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수업 관련 안내와 봉사활동에 대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